한때 예약 전쟁이 벌어졌던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평, 강원도의 독채 펜션들이죠. 주말이면 자리가 없어서 몇 달 전부터 예약해야 했고 성수기엔 웃돈을 주고서라도 방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죠. 가족여행, 커플여행, 친구들과의 MT까지 국내 여행하면 펜션이 떠오르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주말에도 방이 남고 곳곳에 금매 딱지가 붙고 있습니다. 야놀자 리서치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펜션 객실당 매출이 전년 같은 시기보다 7.7%나 줄어들었다고 해요. 한창 성수기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반면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은 폭발적으로 늘었는데요. 2025년 내국인 해외 관광객 수는 무려 2,800만에서 3천만 명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경기 침체 때문일까요? 아니면 물가가 올라서 여행을 안 가는 걸까요? 사실 요즘 사람들에게 펜션은 비싼 숙박비를 내고 체크아웃 전에 설거지와 분리수거까지 해야 하는 불합리한 숙박시설이라는 이미지가 굳어지고 있거든요. 인터넷 커뮤니티만 봐도 펜션 관련 불만글이 넘쳐납니다. 돈 내고 왜 내가 일해야 하냐는 볼멘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한때 국내 여행의 대명사였던 펜션이 왜 이렇게까지 외면받게 됐는지 그 진짜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주식, 암호화폐, ETF까지 원픽 리포트. 먼저 펜션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부터 살펴볼게요. 대한민국 펜션 붐의 시작은 1999년 IMF 외환위기 직후였습니다. 당시 퇴직금을 들고 기촌한 은퇴자들이 전원형 민박을 고도화한 형태로 펜션을 운영하기 시작했죠. 강원도 평창 지역이 그 시초로 알려져 있는데요. 처음에는 그저 시골집에서 하룻밤 묵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점점 시설이 좋아지고 바비큐장이 생기고 개별 수영장이 딸린 곳도 나타나면서 펜션은 하나의 여행 문화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성장세는 2004년 이후부터예요. 바로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죠. 주말이 이틀로 늘어나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근교 여행을 찾았고 펜션 사업체 수는 매년 20에서 30% 이상 급성장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약 2천여 개에 불과했던 펜션이 2010년대 초반에는 10,000개를 돌파할 정도였죠. 그야말로 펜션의 황금기였습니다. 당시 펜션은 정말 핫한 사업 아이템이었어요.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꿈꾸는 사람들, 부동산 투자를 겸하고 싶은 사람들, 전원 생활을 하면서 수입도 얻고 싶은 사람들, 너도 나도 펜션 사업에 뛰어들었죠. 펜션 하나 지어놓으면 노후 걱정 없다는 말이 돌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이 황금기가 오히려 독이 됐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펜션 사업에 뛰어들면서 공급 과잉이 시작된 겁니다. 국세청의 100대 생활업종 통계에 따르면 펜션과 게스트하우스 사업자는 2022년 말 기준 약 24,000개에서 2025년 7월 말 기준 33,884개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요. 특히 2024년에서 2025년 사이 증가율은 12.5%에 달하며 전체 100대 업종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수익성은 나빠지고 있는데 신규 진입은 여전히 과다하다는 거예요. 이미 포화 상태인 시장에 계속해서 새로운 펜션이 들어서고 있는 거죠. 결국 살아남기 위한 출혈 경쟁이 시작됐고 가격을 낮추면 수익이 안 나고 가격을 유지하자니 손님이 안 오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노후화된 시설과 전문성 없는 운영이 겹치면서 펜션업계 전체의 질적 하락이 본격화됐어요. 한때 깔끔하고 새로웠던 펜션들이 10년, 15년이 지나면서 낡아가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리모델링 비용은 만만치 않고 수익은 줄어드니 재투자도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그 결과가 숫자로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숙박시장 리포트에 따르면 2024년 강원 지역 숙박업소의 평균 객실 가동률은 60% 수준인데요. 비수기나 평일 기준으로 보면 펜션 밀집 지역의 가동률이 30에서 40%대까지 떨어지는 곳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10개 방 중에서 서너 개만 차는 거예요. 나머지 67개 방은 텅텅 비어있는 거죠. 이러면 인건비는커녕 대출이자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더 심각한 건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경매로 나오는 이른바 깡통 펜션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지지옥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국 주거 및 숙박시설 경매 건수는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특히 강원도 내 숙박시설 경매 진행 건수는 전년 대비 약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노후 자금을 털어지은 펜션이 빚더미가 되어 경매장에 나오는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펜션 업계가 이렇게까지 쇠락한 결정적 이유는 뭘까요? 사실 이는 단순히 공급 과잉 때문만은
아니라는 아닙니다. 시대가 변했고 사람들의 여행 스타일도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여행 소비층의 세대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가족 단위 여행객이 펜션의 주 고객이었어요. 아이들 데리고 바비큐 해 먹고 마당에서 뛰어놀게 하고 이런 풍경이 펜션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MZ세대가 주요 소비층으로 떠올랐거든요. 이들은 감성만큼이나 편리함과 가성비를 중시합니다. 직접 고기 굽고 설거지하고 정리하는 게 귀찮은 거예요. 차라리 호텔에서 룸서비스 시켜 먹고 체크아웃 할 때 그냥 나오는 게 훨씬 편하다고 생각하죠. 펜션의 번거로움보다 호텔의 서비스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진 겁니다. 두 번째는 여행 트렌드 자체가 양극화됐다는 점이에요. 요즘 여행 시장을 보면 뚜렷한 특징이 있거든요. 어중간한 건 외면받고 확실한 건 잘 팔린다는 거죠. 펜션도 마찬가지예요. 아예 1박에 100만원 이상 하는 럭셔리 풀빌라는 여전히 잘 나갑니다. 개인 수영장에 고급 인테리어, 호텔급 서비스까지 갖춘 곳들이요. 돈 좀 들더라도 확실하게 좋은 데서 쉬고 싶은 사람들이 찾죠. 반대로 저렴한 가성비 숙소도 잘 나가요. 깔끔한 모텔이나 게스트하우스처럼 잠만 자고 나올 수 있는 곳들 말이에요. 어차피 밖에서 놀 건데 숙소에 돈 많이 쓸 필요 없다는 생각이죠. 그러나 문제는 중간 가격대의 펜션이에요. 럭셔리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저렴하지도 않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애매한 위치가 된 거예요. 30만원, 40만원 내고 묵기엔 서비스가 부실하고 그렇다고 10만원대 숙소처럼 가격 메리트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세 번째는 캠핑과 글램핑이라는 강력한 경쟁자의 등장입니다.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통계에 따르면 전국 야영장 수는 2019년 말 2367개에서 2023년 말 3747개로 4년 만에 약 1380개가 신설됐어요. 무려 58%나 증가한 거죠. 예전에는 자연 속에서 하룻밤 보내고 싶으면 펜션이 거의 유일한 선택지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캠핑장과 글램핑장이 전국 곳곳에 생겼거든요. 직접 텐트 치고 불멍하는 재미를 원하면 캠핑 감성은 누리되 편하게 자고 싶으면 글램핑, 선택지가 다양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을 즐길 거면 아예 캠핑 가고 편하게 쉴 거면 그냥 호텔 가자. 이 이분법이 확산되면서 펜션은 갈 곳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연도 애매하고 편의성도 애매한 어정쩡한 선택지가 돼버린 거죠. 네 번째는 코로나19의 역설적인 영향이에요. 사실 코로나 시절 독채 펜션은 반사이익을 톡톡히 누렸거든요. 다른 사람과 접촉 없이 프라이빗하게 머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었죠. 해외여행은 막혔고 호텔은 불특정 다수와 공간을 공유해야 하니까 독채 펜션이 안전한 대안으로 떠오른 거예요. 이 시기에 펜션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주말 예약은 몇 달 전에 마감됐고 성수기엔 정가의 2배, 3배를 불러도 사람들이 왔어요. 펜션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호시절이었죠. 그런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됐습니다. 코로나가 풀리고 해외여행이 재개되자 사람들은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거든요. 펜션 숙박비면 일본 오사카 왕복 비행기 값 나오네? 이 돈이면 베트남이나 태국 가서 호텔 묵고 오겠다. 이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실제로 요즘 동남아 여행 패키지 보면 항공권에 호텔, 조식까지 포함해서 50만원, 60만원대 상품이 수두룩합니다. 그 돈이면 국내 펜션 하루 묵는 것도 빠듯하거든요. 비슷한 비용이면 해외로 나가겠다는 심리가 펜션 업계에 직격탄을 날린 셈입니다. 결국 펜션은 민박도 아니고 호텔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데요. 게다가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고가의 숙박비를 받으면서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이 소비자들의 불만을 더 키우고 있거든요. 요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펜션 관련 글을 보면 하나같이 비슷한 불만이 쏟아집니다. 가장 큰 불만은 비싼 숙박료 대비 과도한 규칙이에요. 내가 돈 내고 일하러 왔나? 라는 말이 나올 정도죠. 실제로 60만원짜리 풀빌라에서 설거지는 물론이고 분리수거, 심지어 음식물 쓰레기 처리까지 강요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최근에는 설거지 안 하면 추가금 청구라는 황당한 사례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그렇다면 만약 호텔에서 60만원 내면 어떤 서비스를 받나요? 조식 뷔페, 룸서비스에 체크아웃 할 때 그냥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펜션에서 같은 돈을 내면 직접 요리하고 직접 치우고 쓰레기 분리수거까지 해야 해요. 이 차이가 소비자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체류 시간도 점점 인색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오후 2시 체크인, 낮 12시 체크아웃이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러면 22시간 정도는 머물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오후 3시에서 4시 체크인, 오전 10시에서 11시 체크아웃이 대세가 됐어요. 실질 체류 시간이 20시간도 안 되는 거죠. 오후 4시에 들어가서 다음날 오전 10시에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저녁 먹고 자고 아침 먹고 나오면 끝이에요. 40만원, 50만원 내고 고작 18시간 머무는 셈인데 이게 과연 합리적인 걸까요? 게다가 최근에는 추가 요금 문제도 심각합니다. 처음에 예약할 때 보이는 가격은 저렴해 보여요. 그런데 막상 결제하려고 보면 가격이 훌쩍 뛰어 있죠. 기본 2명 기준에 인원당 3만에서 5만원 추가, 바비큐 숯불값 3만원, 불멍 장작값 2만원, 침구 추가하면 또 돈, 늦은 체크아웃하면 또 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추가 비용 시스템이 굳어졌거든요. 결국 최종 결제 금액을 보면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비싸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분명 25만원이라고 해서 예약했는데 결제하고 보니 45만원이네? 이런 경험 한 번쯤 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사실 이런 문제들의 근본 원인은 분명해요. 많은 펜션 사업자들이 숙박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마인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물을 빌려주면 끝이라는 생각으로 서비스나 고객 경험에는 신경 쓰지 않는 거죠. 호텔은 손님이 불편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서비스를 개선해요. 프런트 직원이 친절하게 응대하고 객실은 매일 청소되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해주죠. 그게 숙박업의 기본이니까요. 하지만 많은 펜션은 그렇지 않아요. 열쇠 비밀번호 문자로 보내주고 끝. 들어가서 알아서 쓰고 나올 때 알아서 치우고 나와라. 이게 과연 서비스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소비자들은 더 이상 참고 넘어가지 않아요. SNS에 후기 하나 올리면 순식간에 퍼지는 세상이니까요. 예전처럼 정보가 없어서 당하고 끝나는 시대가 아닌 거예요. 불친절한 펜션, 바가지 펜션은 금세 소문이 나고 예약률은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펜션이 다시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해요. 우선 호텔식 서비스를 도입해야 합니다. 청소와 정리 부담을 줄이는 운영 방식으로 전환하고 투명한 가격 정책을 마련해야 하죠. 숨겨진 추가 요금 없이 처음 보여준 가격이 최종 가격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일부 펜션들은 이미 변화를 시도하고 있어요. 청소비를 숙박료에 포함시키고 체크아웃 시 정리 의무를 없앤 곳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이런 펜션들은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후기가 좋고 재방문율도 높다고 해요. 무엇보다 공급자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해요. 손님이 불편해하는 게 뭔지, 어떤 서비스를 원하는지 귀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우리 펜션은 원래 이렇게 해왔어가 아니라 손님이 원하는 게 뭘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펜션 업계의 위기는 단순히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펜션은 지방 관광 경제의 모세혈관과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가평에 펜션이 있으니까 주변에 식당이 생기고 카페가 생기고 편의점이 생기는 거예요. 관광객들이 펜션에 묵으면서 주변에서 돈을 쓰니까 지역 경제가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펜션이 폐업하면 어떻게 될까요? 손님이 안 오니까 주변 식당도 장사가 안 되고 카페도 문을 닫고 편의점도 철수합니다. 이게 줄줄이 이어지면서 지역 상권 전체가 무너져요. 결국 지방 소멸 가속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펜션 업계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서비스 산업으로 변화하느냐? 아니면 조용히 사라지느냐. 공급자 중심의 운영을 고수한다면 펜션의 자리는 결국 더 편한 숙소와 더 명확한 선택지가 대신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펜션 업계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